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정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 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 대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은 의원이 단상을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호영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단상 앞에 섰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에는 2살 어린아이가 열성경련이 생겼는데 11곳의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런 언론 응급실 보도와 사례 관련 현장 시각자료입니다. 의료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000명 가까운 인력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료계획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러 의견들을 그동안에 쭉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최소한으로 나쁜 효과를 줄이고 그런 거를 거치면서 모두 다 협력해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함으로써 국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나 전원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시각자료에 대해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센터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 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 응급 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 다음은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권역센터가 의사가 부족해서 중증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지역센터에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 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통계를 우리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숫자를 달리 말씀드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4년, 2007년 이럴 때도 보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51%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 그거는 2008년 2월 15일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만 또 한국경제 같은 데서는 응급의료기관 60%가 미흡하다. 네. 끊임없이 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이 거의 12,000명 거의 다가 나가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좀 네.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응급의료 대란으로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추석 응급의료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내놓으셨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은 좀 그 표준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요 쪽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아무래도 응급실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중증, 이런 희귀, 이런 연속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중증과 중증이라기보다는 중간층과 경증은 좀 우리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가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한 정책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 능력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 능력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고 계시는 전문의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최대한 좀 저희로서는 따뜻하게 좀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이송, 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런 이송의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 경직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분도 많아서 이번 그 위기 기간 중에는 조금은 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네. 우리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네.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급박한 응급의료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기간에만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달지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증 환자가 그 큰 응급센터를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용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증 환자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중증 응급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응급 환자의 수술, 시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수가 올려준다, 인건비 지원해준다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전문의의 인력 기준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이제까지 병원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같은 병원이 큰 관심을 갖는 정책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응급실에서의 뺑뺑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그런 방향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에서 그런 법을 발의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의원님의 그 문제 제기와 현상 파악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의원님 보시기에는, 최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조금 더 개선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드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 날 1차로 저희가 의료개혁안을 낸 것은 이 모든 문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배후 치료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문제, 또 필수, 또 지역의료 이런 데가 아직도 좀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결국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한 6개 정도의 키 개혁 과제들이 잘 투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알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필요한 약간의 좀 임시적인 조치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다음에 대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네, 인정합니다만 그런 개혁을 하는 그런 네. 과정에서는 많은 아마 입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좀 좋은 입법도 내주시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내버려 두면 올해 말에 또는 내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응급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그 응급의료 말고 비상진료 체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꾸로 중증 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이 31%가 의료 전달 체계 줄었습니다. 정상화. 정부가 뭐라고 감소한 얘기하냐면 암환자 수술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은 시각자료입니다. 경증 환자, 중등증 환자를 진료를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소위 우리나라의 빅5 병원의 암 수술이 하늘색은 작년, 노란색은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30%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증 환자 진료, 경증 환자 진료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전히 총리님께서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중증 환자 진료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진료 체계는 그야말로 비상진료 체계입니다. 그게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그런 상황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면 지금의 비상진료 체계를 다 바꿔버렸겠죠, 그쪽으로. 그건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의료 개혁을 통한 5가지, 6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제들이 큰 투자와 의료 건강보험의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화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비전에 맞는 의료 체계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금씩은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다만 그 상황이 심각하냐,
총리님, 이제 요게 이제 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총리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네. 없고요. 네. 아무 문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때 진료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79%고요. 피해 신고 센터에서 수술 지연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전체의 56%나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진료 체계가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방금 총리님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체계이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이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정부가 답변을 하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땜질 처방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의료 대란, 그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대개 다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번 올해 들어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을 대개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큰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많은 경우에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의료계도 힘을 합치고 정부도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한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야지 10년, 20년 전서부터 계속 응급실이 문제가 있고 필수 의료가 부족하고 지역 의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받으면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의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 대표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명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합리적인 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님, 혹시 허용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좀 교육부총리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좋은 의견을 또 우리가 방향을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네. 예.
그 배정의 기준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주호 소규모 교육부 과대학 교육 장관이 역량을 답변하고 강화해 있습니다. 준다는 거. 그래서 소위 미니 의대 50명짜리 의대를 좀 100명 수준으로 올린다는 거. 세 번째는 지역 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 역량을 종합 고려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이었다면 네.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게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의 그 중추 역할을 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립의대에 집중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도별로 하늘색 막대는 현재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 빨간색 동그라미는 인구 10만 명당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시도별 정원입니다. 의사수 격차와 이게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고 지역의 한다면 의사 수에 대한 의사가 부족한 그래프입니다. 지역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고 많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는 게 원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배정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배정한 결과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했을 때 지역 간 의사 수의 격차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잘못된 의대 배정을 하신 정원 거고요. 배정으로 지역 이 간 정원 의사 배정을 수에 조정하실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 특히 이제 지역의 그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구축 그게 중요한 목표였고요.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나온 거고 또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배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마다 딱딱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는 또 그 측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네. 그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지역 차원에서 지역 완결형의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는데 큰 방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도 훨씬 형평 질의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희윤 의원이 단상을 의원석 쪽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